재개발 재건축 신문 장창훈 기자입니다.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왕십리 3구역 뉴타운 조합원들은 현재 개동에 있는 현대건설 본사 앞으로 335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강력한 항의 집회를 한 이후에 현대자동차 관계자 한 명이 왕십리 3구역 집행부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합니다. 도대체 왜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왜 그렇게 시위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현대건설의 그런 형포에 대해서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더니 본래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재개발 업계 그 관행이 아닌가요? 라고 되물었답니다. 다른 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현대건설에서 요구한다고 하니 그것이 그러면 문제인데요? 라는 현대자동차 윗선의 한 사람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현대자동차의 관계자 그 사람도 현대건설의 이러한 황당한 행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 단지 또는 전문가 집단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국가적, 총체적 부동산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왕십리 3구역 사태가 현대건설의 2천억 원 공사비 포함하여 2천억 원 인상이 만약에 귀착된다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사업은 결국 건설사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왕십리 2구역 뉴타운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미분양 대책비를 주장하면서 건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합에서 500억 미분양 대책비를 마련해 줬습니다. 이후 3구역에서 2구역의 소식을 알고 미분양 대책비 1,300억 원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것이 결국 건설사의 요구대로 움직여진다면 이제 둔촌주공 또는 모든 건설사, 개포시형 모든 건설사 할 것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장이 10구역 모든 건설사들 또한 관리처분 총회를 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 또한 이주를 나간 조합 모든 현장이 사업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멈추고 결국 시공사는 미분양에 대해서 조합이 책임지라. 그리고 그 금액은 3천억으로 잡겠다. 왜냐하면 미분양에 대해서 그 손실의 그 금액까지도 부담하라. 더불어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물가 인상률을 적용해서 공사비를 1,000억 증액하겠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이 건설사의 상식이 될 수도 있는 국가적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정부는 전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과연 현대건설은 왕십리 3구역 뉴타운 사업장에 현대건설 본사 사옥을 짓는 것입니까? 도대체 왕십리 3구역에서 현대건설의 주인은 무엇인지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건설사의 이러한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법, 건축법, 건설법, 건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횡포의 근본적인 문제는 입찰 지침서의 단 한 단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그것은 바로 입찰 지침서에 자세히 보면 물가 인상률의 적용 기준은 착공일로부터가 아니라 실착공일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 실자죠. 실제로 착공을 하지 않으면 착공 예정일이 있고 실착공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 지침서에서는 착공 예정일을 넣어놓고 물가 인상률에 적용이 되지 않는 기점을 실착공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 이러한 말장난 때문에 결국 시공사들은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덫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물가 인상률이 적용되어서 1년 후에 200억 올려달라. 200억이 그게 어디 라면 값입니까? 도대체 643억 원을 올려달라. 현대건설에서 이번에 643억 원을 조합 측에 인상해달라 했지만 저 주장에 있어서 그 앞에 천자가 또 붙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국가가 뒷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경제 권력과 건설사와 부당한 헌법이 보장한 상호간의 민법이 보장한 상호간의 계약의 성실의 원칙에서 전혀 부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이 법으로 사법부의 문제로서 소송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것을 통해 해결하게 되면 2년 동안 막대한 금융이자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행정권을 동원해서라도 분명히 어떠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민생 차원에서 복지가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생복지, 주택복지, 더불어 경제민주화, 민생복지는 바로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업계에 있어서 건설사 횡포를 근절하는 것, 건설사가 무리한 시공비를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조합원 부담금을 너무 무리하게 책임을 떠넘김으로 말미암아 재정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결국 한 조합원마다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면서 같은 분양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2억 3억 원을 더 내게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현장, 왕십리 3구역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의 대대적인 건설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정부의 취임이 곧 가동될 것입니다. 이후 현대건설, 삼성물산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점검, 경제민주화의 실행의 엔진이 조속히 가동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재건축 재개발신문의 장창훈 기자였습니다.